자, 오늘은 준동사에서 배워볼게. 준동사라는 걸 이제 배우려면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되지.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리 준동사란 뭔지부터 가보자. 그러면 준동사라는 게 뭐냐?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 자, 준결승전이라는 어떤 단어를 한번 볼게. 준결승전이라는 게 결승전은 결승전인데 결승전은 아닌 형태지. 한마디로 결승전에 버금가지만 결승전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앞에 준자라는 말을 붙였어. 그러면 준동사라는 것도 뭐냐 하면 동사는 동사인데 동사가 아닌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원래 얘가 동사야. 동사는 동사인데 이게 동사가 아닌, 즉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바뀌어진 형태라는 의미에서 준동사라는 말을 사용을 해. 그러면 이 준동사라는 게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결국에는 절이라는 게 있는데 절이라는 게 어떤 거야? 접속사를 한 개 가지고 있으면서 주어 동사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녀석. 이 부분에서 뭔가 중복되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이 절이라는 녀석을 이제 규모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구라는 형태로 바꿔 놓은 거야. 즉, 이 절을 갖다가 구라는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동사라는 녀석에 대한 형태를 변화시켰다. 그러면 동사 형태만 변화시킨다고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의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품사 자체도 바뀌어지는 형태야. 즉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절이라는 녀석을 뭐로 바꾸는 거라고? 구라는 녀석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그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동사라는 자기가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이 동사의 성질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 품사만큼은 동사가 아니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동사의 성질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동사는 동사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사는 주어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동사라는 녀석은 문장에서 부정을 하기 위해서 부정을 나타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시제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태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 이 네 가지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 하지만 이 동사를 형태 변화시켜 가지고 동사가 아닌 녀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요 문장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요걸 갖다 우리 끊기 패턴으로 그대로 가볼게. I am 동사 앞에서 끊었어. because 접속사 나왔으니까 이미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문장 끝까지 가서 묶을 거야. 그리고 절 안에를 분석을 해보니까 동사가 한 개 더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기쁜 상태인데 무엇 때문에 기쁘냐?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기쁘다. 요거까지 됐지. 근데 요 두 문장을 비교를 해보니까 종속절의 주어가 I고 주절의 주어도 I야. 그러면 I하고 I가 중복으로 두 번이나 나왔네? 그럼 내가 이걸 한 개 생략시켜주고 싶어. 자, 지금 생략을 했어. 생략을 했다 보니까 더 이상은 문장에서 주어라는 게 없어지니까 접속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그럼 이건 절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깨져버렸지.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절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절이라는 게 원래 부사절이었으니까 이 녀석을 뭐로 만든다고? 부사구라는 녀석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영어에서 지금 준동사 중에서 부사구는 투부정사구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 녀석을 투부정사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미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접속사는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빼버릴게. 그러면 동사인 및 하고 그대로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you라는 녀석으로 끝났어. 이렇게 돼버리면 동사가 두 개가 생기지. 그러면 얘한테다가 무슨 형태로? to 부정사라는 형태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to 및 you라는 형태로 바뀌었지. 요게 굳이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특정 품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주어 동사의 개념은 없어진 상태.
그러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I am glad to meet you. 이 문장이 여기서부터 나왔는 형태야.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서 이 절 안에 있는 동사의 형태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문장 안에서의 품사가 바뀌어버린 형태.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준동사 구라는 형태로 부르는 거야. 그러면 얘들이 지금 원래 동사였는데 동사한테다가 어떤 형태의 변화를 불러일으켰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뭐 한다고? 품사라는 녀석을 변화시켜버린 거야. 하지만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이라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형태. 요게 바로 준동사야.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형태를 어떻게 변화시키면 어떤 품사로 변화되는지 요거부터 한번 볼게.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품사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품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형태의 변화를 일어나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형태의 변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무조건 모든 것은 변화라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무조건 원형에서 출발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사의 원형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원형에서 시작을 해서 ing를 붙이는 형태, 그리고 그 원형에다가 to를 붙이는 형태, 아니면 ing를 붙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래부터 알고 있는 동사의 3단 변화 있지. 동사 3단 변화가 뭐? 동사의 원형, 그 다음에 과거형, 그리고 과거 분사형. 요때 요 과거 분사형, 요 녀석을 우리는 PP라고 얘기하거든. 요 과거 분사 형태로 바꾸든지 요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형태로 변화시켰을 때 그러면 어떻게 품사가 변하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면 얘는 명사로 바뀌는 거고 to를 붙이게 되면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세 개 중에 아무거나로 다 바뀔 수 있는 거야. 제일 마지막으로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거나 아니면 과거 분사인 형태, 즉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 부분 있지. 동사 원형에 ing. 요 녀석을 현재 분사라고 얘기하거든. 요 녀석을 우리 과거 분사라고 얘기했고 요 녀석을 우리는 형용사로 바뀌는 녀석이야. 됐지? 그러면 이제 얘들이 품사가 바뀌었으니까 얘들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지금 잘 봐. 제일 첫 번째 애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지금 품사가 뭐로 바뀌었어? 명사로 바뀌었지.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붙였다? 동사가 명사가 됐습니다. 동명사. 두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품사라는 게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바뀔 수가 있어. 한마디로 정해진 바가 없지. 품사가 아직까지 정해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to가 붙어있는 품사라는 게 정해지지 않은 녀석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부정사라고 불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게 나눌 분자를 써가지고 분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 형용사라는 형용사구라는 게 형용사절에서 와야 되는데 영어에서 형용사절이라는 건 관계사밖에 없지. 그 관계사라는 게 뭐냐면 원래 앞에 있는 단어, 선행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녀석으로부터 그냥 분리되어 나와 있는 녀석, 그런 의미로서 얘가 분사라는 의미를 받아 쓴 것 같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제일 마지막으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분사라고 불러. 그러면 일단 용어 정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자, 선생님 얘들을 어떻게 씁니까? 그럼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팔품사와 문장의 구성 성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그러면 동명사라는 거는 명사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다 쓸 수 있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투부정사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명사기 때문에 똑같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여기도 보면 얘도 형용사, 얘도 형용사 돼 있지. 그러면 얘들 둘 다도 형용사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뭐였지? 명사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갈 때 썼고, 두 번째는 뭐야?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지. 그러면 얘들 둘도 어차피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보호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그 다음에 분사라는 녀석이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부사라는 게 있는데, 이 부사라는 거는 문장의 구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형용사라든지 부사라든지 아니면 동사나 문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형태지. 똑같이 얘들도 자기 품사의 기능을 하는 형태야.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 그냥 동명사는 뭔데요? 명사야. 명사니까 어떻게 할 건데?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에 쓰면 돼. 투부정사는 어딘데요? 얘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되기 때문에 동사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리에 다 쓰면 되는 거야. 분사라는 거는 형용사기 때문에 그냥 명사를 꾸며주든지 아니면 보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돼. 그게 다야.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기가 이런 품사를 가지니까 이런 데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인데 그러면 얘도 모든 곳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얘들이 주어나 보호 자리에는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이 목적어라는 자리에는 조금 구분을 해야 돼. 왜 구분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우리가 목적어라는 게 뭐였느냐 하면 동작을 하는 이 동사를 받아내는 대상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동사라는 걸 딱 가만히 지켜봤을 때 동사는 과거부터 해온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사도 있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즉 뭐냐면 내가 후회를 한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고 내가 뭔가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럼 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 가지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 두 번째, 똑같이 형용사 구로 두 개가 나올 건데 이 두 개가 조금 태생이 다르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형태가 좀 달라. 즉 똑같이 관계사절에서 나올 건데 관계사절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얘들이 나왔을까를 갖다가 조금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쓰는지 지금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볼게.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준동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여기서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동명사하고 투부정사를 지금 두 개를 놔뒀는데, 지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형태니까 명사로 밖에는 못 쓰일 거다, 그지?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동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사가 있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동사가 있어.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부터 해온 일에 대한 동작을 받아내는 녀석은 동명사가 받아내야 되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받아낼 때는 투부정사로 받아내야 돼. 그럼 밑에 지금 잘 봐. 마인드, 꺼리다. 해왔던 거에 대해서 내가 꺼려 합니다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내가 이거 해오던 것을 즐기고 있다라는 얘기고 해오던 것에 대해서 포기한다 이런 형태가 들어가. 그런데 이걸 선생님 꺼리는데요. 앞으로 이거 할 거를 꺼려도 안 됩니까? 헷갈리지.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라고? 외워야 돼. 그러면 요거는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은 요렇게 외우자. 자, 앞대가리를 따봐. M, E, G, A, F, E, P, S. 됐지? 그러면 요걸 갖다가 딱 써보면 어떻게 돼? 메가, FEPS. 그 다음에 DQ. 요렇게 외우자. 그럼 메가, FEPS, DQ. M, 마인드,
enjoy, give up, avoid, finish, escape, postpone, prolong, suggest. 그 다음에 D가 deny, quit. 됐지? 자, 요 밑에 거는 우리가 외울 때 요렇게 한번 외워볼게. 한글로 좀 적어볼게. 자,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미인대에 나갔어. 미스 임이라는 대회에 진을 먹었어. 그랬더니만 안티팬들이 얘의 과거를 뒤를 퍼고 다녀.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던 일들에 대한 위험이 떠오른 거야. 위험이 상기된 거야. 떠올라진 거야. 그래서 코끝이 시려졌어. 눈물이 핑 도니까. 코 시려? 연습도 허용치 않은 채로 어둠에로 도망가 버린 거야. 자, 그대로 외울게. Miss, imagine, anticipate, defer, risk, recall, consider, practice, allow, admit. 됐지? 미스 이미진이 안티팬이 뒤퍼는 위험을 상기하고는 코시려 연습도 허용치 않고 어둠에로 가버렸습니다. 됐지? 요렇게 외우면 조금 외우는데 도움은 될 거야. 자, 투 부정사도 그러면 한번 외워볼게. 얘는 어떻게 외우냐면 요렇게 외우면 돼. 어떤 찌질한 애가 옆에 가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한테 청혼을 하는 거야. 제가 열심히 결혼할 계획을 준비했으니 희망적인 동의만이라도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질질 매는 거야. 요때 자 열심히 결혼할 계획을 준비했다. 앞대가리 열결 요거만 닦게. 열은 열망이야. 그 다음에 결은 결심, 결정. 그 다음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야. 됐니? 열결, 계획, 준비, 희망, 동의, 약속. 자, 열망하다. 뭐 있지? long desire. 그 다음에 결심하다. decide, determine. 그 다음에 계획하다. plan. 준비하다. prepare. 그 다음에 희망하다. want, wish, hope, expect. 뭔가 바라는 거지. 그 다음에 동의하다. agree. 약속하다. promise, swear. 자, 다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메가, 펩스, DQ. 됐지? 얘는 어떻게? 미스 이미진인 내 친구가 안티팬들이 뒤퍼는 위험을 상기하고는 코시려 연습도 허용치 않고 어둠에로 톡 깨버렸다. 됐지? 그리고 얘는 뭐야? 열심히 결혼할 계획을 준비했으니 희망적인 동의라도 약속해주세요. 열결 계획 준비 희망 동의 약속. 됐니? 요렇게 해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 투 부정사가 들어갈 건지 반드시 머릿속에 외워놓고 가기 바란다. 이거를 딱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게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기본적인 형태로 체크를 해야 돼. 제일 기본이 뭐였어? 얘지. 어떻게?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부터 해온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서 뭐 받는다? 동명사.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받아내는 목적어 자리에서는 준동사 뭐 받는다? 투 부정사로 받는다. 요거 꼭 기억하기 바란다. 그런데 자, 요까지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준동사만 얘기했어. 근데 영어에서 보면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준동사가 되게 특이한 경우가 많이 생겨. 그 케이스에 대해서도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 자, 이 녀석인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요 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녀석? 투 부정사가 들어가는 형태다. 자, 요것도 한번 외워볼게. 요렇게 외우면 돼. 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이 되게 뚱뚱해. 뚱뚱하다 보니까, 요설원이라는 단식원에 자기가 자진해서 간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강제로 초대한 거야. 강제로 초대받아서
가봤더니만 거기 요서로운 원장님이 아우 너무 뚱뚱한데요. 살 좀 빼세요. 살 좀 빼라고 충고를 했어. 충고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살 빼겠습니까? 하니까 밥 먹는 거를 금지시켜 버렸어. 그러면서 배가 많이 고프시면 차라리 주무시는 게 나을 거래요. 잠자는 걸 허용해 줬어.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코 잤어. 코 잔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때? 잉잉 울면서 잘 거야. 자, 요가 요구한다고 설이 설득하다, 원이 원하다. 요렇게 갈게. 자, 선생님이 뭐하지? 가르치지. teach. 요구하다. tell, ask, require. 그 다음에 설득하다. persuade, convince. 원하다. want, expect. 그 다음에 강제하다. force, compel. 초대하다. invite. 충고하다. advise. 금지하다. forbid. 그 다음에 허용하다. allow. cause한다. cause한다. cause. 잉잉 울면서 자. enable, encourage. 됐지? 됐니? 울면서 자는 거다. 됐지? 요것들 지금 나온 단어들 전부 다 단어 한번 찾아가지고 뜻을 정확하게 한번 외워놓고 가는 게 맞아. 근데 여기 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어. allow라는 동사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어디서 봤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서 allow라는 게 있었어. 연습도 허용치 않은 채로 어드매로 가버렸다 할 때 allow 있었다. 근데 여기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지금 뭘 받아내? to 부정사를 받아내지. 이거 확실히 기억하자. allow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는 뭘 받아내야 돼? 동명사로 받아야 되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뭐로 받아야 돼? to 부정사로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어. 그러면 이 괄호가 뭐냐면 안 보이는 겁니다. 요거야. 그러면 얘가 to 부정사는 to 부정사인데 to가 없이 동사 원형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동사지. 요런 녀석, 즉 무슨 말이야? to가 없는 녀석이야. to가 없는 to 부정사를 우리는 to 없는 원형 부정사라고 불러. 즉 to 부정사는 to 부정사에 to가 안 보이고 동사 원형만이 보여지는 to 부정사. 그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원형 부정사라고 부른다. 요게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에서 들어갈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인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느냐면 사역동사의 의미는 목적어한테 목적격 보호를 시키다라는 의미야. 그러면 시키려면 이거는 무조건 동작이 들어가야 돼. 지각동사도 뭐냐 하면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반드시 동작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자리에는 동사를 쓰더라도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 아니까 to를 슬쩍 빼놓은 거야 이게. 안 보이도 되게. 그래놓고는 이제 이대로 그냥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형 부정사라는 형태가 튀어나왔어. 그러면 이 원형 부정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까? 아니, 무조건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거는 틀린 거야. 그러니까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뭐가 들어온다고? 동사 원형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 원형 부정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다. 됐지? 그러면 사역동사에는 뭐 있습니까? let, make, have 세 가지가 있어. 지각동사는 뭐 있습니까? 보는 거 see, watch, look이 아니라 look at이야. look은 자동사야. 이 형식 뭐뭐처럼 보이다 하는. 그 다음에 observe, 그 다음에 listen이 아니라 listen to, 그 다음에 hear. 그리고 나서 냄새 맡는 거 smell, 맛보는 거 taste, 느끼는 거 feel하고 notice. 얘들 꼭
알아놓고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자 사역동사 중에서 중학교 때 준사역동사라는 걸 한번 봤을 거야. 준사역동사. 준사역동사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했듯이 준동사가 뭐였어? 동사는 동사인데 동사가 아닌 동사지. 얘도 똑같아. 사역동사는 사역동사인데 사역동사가 아닌 거야. 그게 두 개가 있어. help라는 게 있고 get이라는 게 있는데 get이라는 녀석은 시키다라는 의미는 가지고 있는데 얘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무조건 to 부정사를 써야 돼. 그러면 의미적으로는 사역동사인 것 같은데 형태가 사역이 아닌 거야. 그래서 준사역동사. help라는 거는 얘 의미에는 시키다라는 개념이 없어. 도와주는 거야. 근데 얘는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to가 없는 원형 부정사를 써도 돼. 그러면 to 없는 원형 부정사를 쓰면 사역의 패턴하고 비슷한 형태가 나왔지. 그래서 사역의 형태는 취할 수 있는데 의미는 사역이 아닌 사역동사야. 그래서 준사역동사라고 가. 근데 이거는 뭐 준사역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갖다가 굳이 부여할 필요는 없고 help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들어온다고? to 부정사나 to 없는 원형 부정사 두 개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야. get이라는 거는 뭐밖에 못 들어와? to 부정사밖에는 못 들어오는 동사다. 근데 help는 되게 특이한 게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올 때도 to 부정사와 to 없는 원형 부정사 둘 다 올 수 있는 거야. 한마디로 help 다음에 그대로 go를 쓰더라도 얘가 이 앞에 뭐가 빠진 거야? to가 빠진 거야. 그래 다 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지? 요거 주의해 놓자. help는 특히 더 주의하자. help는 뭐라고? 목적어 자리에도 to 부정사, to 없는 원형 부정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to 부정사와 to 없는 원형 부정사 다 올 수 있는 형태다. 됐지?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우리 지각동사 아직까지 조금 덜 말한 게 있는데 얘는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말고도 분사라는 형태도 올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사역동사나 준사역 이 지각동사 그리고 요 동사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서 했던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얘들을 봤을 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역동사고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고 지각동사이기 이전에 얘들은 다 무슨 동사? 오형식 동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to 부정사만 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to 부정사 이외에 나머지 준동사를 쓸 수 없다는 거지. 나머지 명사나 보호 자리에 들어오는 명사나 형용사를 쓸 수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야. 이거 확실하게 갖고 가야 돼. 이 자리에는 to 부정사 말고 만약에 동명사를 쓰면 안 됩니까? 이거는 안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명사나 아니면 형용사 쓰면 안 됩니까? 얘는 써도 된다는 얘기야. 이 자리에도 to 부정사나 뭐 분사 같은 동명사 같은 거를 갖다가 쓰지 말라는 얘기지. 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오는 걸 갖다가 막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 솔직히. 왜냐하면 make나 have라는 동사 자체도 사역 동사이기 이전에 오형식 동사야. 즉 무슨 말이냐면 자 I make가 나왔는데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다. her angry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냥. 이 자리에 선생님 이거 to 부정사 말고 이거 원형 부정사를 쓰라고 했으니까 be angry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얘들은 사역의 의미일 경우에만 이 형태를 취하는 거야. 즉 목적어한테 일을 시킬 때만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to 부정사나 to 없는 원형 부정사나 분사나 둘 중에 어떤 거를 써도 아무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야. 요거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내한테 나중에 다시 물어가지고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된다. 됐지? 일단은 요 패턴들은 머릿속에 암기해 놓고 가는 걸로 하자. 됐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전에 명사로 쓰이는 형태는 봤으니까 형용사로 쓰이는 준동사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형용사로 쓰이는 준동사 형태가 to 부정사하고 분사하고 두 가지가 있었어.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자, 여기서 한번 볼게. 제일 처음에 이 문장을 봤을 때 I know her, 내가 그녀를 알고 있는데 내가 만났었던 그녀를 알고 있다. 이거 문장이 좀 이상하네. 차라리 you로 바꿀까? 나는 내가 만났었던 그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whom이라는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우리가 조금 생략을 해볼게. 그리고 I하고 같으니까 I도 생략을 할게. 요런 형태에서 나왔을 때는 우리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의 적용법을 써야 해. 됐니? 그러면 I know her to meet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런데 얘는 지금 봤을 때 잘 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요런 형태지. 그러면 요걸 생략하고 보니까 딱 분사가 꾸며주는 형태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선생님 도대체 뭡니까? 자 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자기가 her을 꾸미더라도 이 her이 meet의 주어가 아닌 거야. 근데 분사인 이 녀석을 보면 반드시 꾸미는 이 대상인 명사가 주어여야지만 돼. 그게 분사를 쓰는 경우하고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의 차이라고 보면 돼. 분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해서 왔는 게 분사야. 즉 자기가 꾸미는 명사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주어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여기에서 나왔는 게 분사라는 형태고 위에 같이 뭔가 꾸미는 주어, 대상이 주어가 아닌 녀석이 바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분리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야. 근데 문제는 영어에서 분사 구문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분사 구문이라는 녀석은 분사라는 형태를 취하기는 하지만 태생이 분사하고는 조금 달라. 즉 여기에서 나왔는 요 분사구하고 요 분사구문하고는 다른 녀석이야. 분사구문은 잘 봐. 어떻게 되느냐면 자 I가 있고 I가 있어서 I를 생략을 할 거야. 그리고 because라는 게 이제 더 이상은 접속사 역할이 필요 없기 때문에 because를 생략을 했다. 그러면 동사인 채로 그냥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얘를 준동사로 바꿔야 되는데 자, 당신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to 부정사로 바꿔가지고는 말이 안 돼. to 부정사로 바꿔버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당신을 알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믿어요. 이런 의미가 돼.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안 맞아떨어지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너를 믿고 있고 그러면 당신을 알고 있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I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애들이 knowing you, I believe you 이런 형태로 바꿔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얘는 지금 뭐지? 분사 맞지? 근데 분사는 분사인데 얘는 지금 봐. 원래 형용사절에서부터 온 분사가 분사구였는데 얘는 지금 어느 절에서 왔어? 부사절에서 왔어. 그렇다고 해서 분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부사절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분사라는 거를 그냥 빌려서 쓰는 형태야. 그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분사구문이라고 불러. 분사구문에서 특징은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얘는 이런 식으로 생략을 해서 뭔가 줄여나갈 때 접속사나 주어 둘 중에 or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한 개만 생략을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녀석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을 because라는 의미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because knowing you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어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게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되지. 그러면 접속사나 주어 둘 중에 한 개만 생략이 되더라도 분사 구문이라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두 개 다를 써서는 안 됩니까? 둘 다 쓰면 분사 구문으로 바꿀 이유가 없지. 그냥 기존의 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만약에 여기에서 주어하고 주어가 달라. 그러면 접속사 한 개 생략하고 얘를 갖다가 분사의 주어인 그대로 I라는 형태로 놔둬도 분사 구문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자, 여기서 형용사로 쓰일 때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분사구, 그리고 분사구문 세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자. 됐니?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그냥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꾸미는 대상인 녀석이 주어가 아닌 경우야. 분사라는 녀석은 자기가 꾸미고 있는 그 명사가 바로 자기의 주어가 되는 녀석이고,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사절을 줄이려고 하는데 투부정사로 못 바꾸니까 분사라는 걸 빌려서 썼는 형태야. 그게 준동사의 형용사적 요법, 즉 투부정사, 그리고 분사,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태생이 다른 분사 구문 세 가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부사로 쓰이는 형태에 대해서 또 보러 갈게. 그러면 품사로 쓰이는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부사로 사용되어지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볼게. 부사로 쓰이는 것 준동사는 투부정사밖에 없었지. 그런데 이 녀석은 실질적으로 문법을 판단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중요하진 않는데 얘가 해석을 할 때 뭐로 해석을 할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할지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분리를 할게. 제일 첫 번째는 부사니까 형용사를 꾸밀 때 부사로 쓰이는 형태야. 두 번째는 형용사 외의 녀석을 꾸밀 때. 그러면 형용사를 꾸밀 때도 감정에 대한 형용사를 꾸밀 때 하고 그 외의 형용사를 꾸밀 때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게. 자, 형용사 중에서 감정에 대한 형용사를 꾸민다면 이 감정이 왜 나왔느냐, 뭐 때문에 나왔느냐, 요거 때문에 사용하는 거야. 즉 감정의 원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해석할 때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 그 외의 형용사들은 형용사는 어떤 명사의 상태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그러면 이 상태라는 게 어느 정도냐, 즉 상태의 정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아까 전에는 감정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지.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그래서 뭐 때문에. 근데 정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얘가 뭐 할 만큼은 괜찮냐, 아니면 뭐 하기에는 불충분하냐,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 그러면 자, 제일 처음에 감정의 형용사 한번 볼게. 아까 전에 봤던 뭐 있었어? I am glad. 나는 기뻐요. 이 기쁜 게 뭐 때문에 기쁜데?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기쁩니다. 됐지? 그 다음에 그 외의 형용사를 하는 거 예문 한번 볼게. 이 박스라는 게 너무나 무거워요. 그러면 무거운데 뭐만큼 무겁냐는 얘기야. 그랬더니만 for me to lift, 내가 들어 올리기에는 너무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우리 투 나오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했던 거 있지. 그게 원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직독직해를 해볼게. 어떻게 한다고? 이 박스라는 게 너무 무겁습니다. 문장 끝났어. 그러면 이 정도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뭐뭐 하기엔 이렇게 들어가겠지. 즉 긍정의 경우에는 뭐뭐 할 만큼이고 부정의 경우에는 뭐뭐 하기엔이야. 그러면 뭐 하기에는 내가 너무 무거운데 내가 들어 올리기에는 너무나 무거워요. 그럼 우리 투투에 그대로 집어넣어 보자. 이 박스는 너무 무거워서 내가 들어 올릴 수 없어요. 딱 맞지.
요 형태야. 됐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꾸미는 형태는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의미가 없어. 그냥 문장에서 나오는데 해석을 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뭐뭐 하기 위해서야. 요 예를 한번 볼게. This tool is used. 자, 이 툴이 뭐 되어졌지? 사용되어진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거야?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툴입니다. 요렇게 되지. 자, 요럴 때 만약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부여해 주기 위해서 in order to라든지 아니면 so as to라는 형태를 대신 써도 돼. 지금 무슨 말이냐면 this tool is used in order to make a box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this tool is used so as to make a box 해도 되는 거야. 됐지? 그건 뭐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to만 쓰는 게 아니라 in order to, so as to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이 형태의 해석이 내가 뭐뭐 해보니까 to 부정사 하더라. 요런 의미로 쓰이는 거야. 자, 이 의미로 쓰이는 예문 한 개 볼게. 자, 내가 깨어나 보니까 어떻게 돼 있더라? 아, 유명해져 있더라. 됐지?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깨어난 게 아니라, 유명했기 때문에 깨어난 게 아니라, 그냥 깨어나 보니까, 아, 그렇게 되더라.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뭐 이런 형태들 있지. 내가 집을 떠났지. 집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올 수는 없더라. 어떻게 하는 거야? I left my house only not to go home.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단지 집으로 돌아올 수는 없어. only not to return home. 나는 집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됐니? 난 집에 돌아오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나는 집을 떠났습니다. 이런 형태가 아닌 거야. 요런 거를 우리는 결과적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됐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뭐뭐 하는 것을 보니. 자,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보면 to hear your voice.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 꼭 소년 같아. 됐지? 판단의 근거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거야. 됐니? 자, 부사로 쓰이는 준동사 중에서 준동사는 to 부정사밖에 없는데 이 to 부정사는 뭐가 중요하다고? 해석 방법이 중요해. 제일 처음에 뭐? 감정에 대한 형용사를 꾸밀 때는 뭐로 해석한다고? 뭐뭐 하기 때문에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형용사는 그 형용사의 정도, 뭐 할 만큼, 뭐 하기에는.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과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뭐 해보니까 뭐뭐 하더라. 그리고 어떤 판단의 근거를 얘기하는 뭐뭐 하는 것을 보니 이렇더라. 됐지? 요 5가지 해석법 머릿속에 딱 기억하기 바란다. 요렇게 하면 지금 뭐가 끝난 거야? to 부정사가 형태의 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품사로 바뀌었을 때 그 품사로서 어떻게 사용되고 얘들이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어져 왔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이 끝난 거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는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이 준동사가 있는데 이 준동사가 절대로 기본적인 동사의 성질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동사적 성질은 어떤 게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녀석을 절에서 구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러면 절에서 구로 어떻게 하면 바꾸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러 갈게.